장래희망이 뭐예요? 유튜버요. 왜요? 돈 많이 버니까. 뭐 되고 싶니? 의사요. 왜? 돈 많이 버니까. 아, 우리 부모님께서 돈이 있으셨다면 여유 있게 우리랑 놀러도 가셨을 텐데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네. 아이들이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이면에는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행복한 경험을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에 대해서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기다리시는 슬초 전문가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선생님 기억나시죠? 슬초 전문가 특강 시간에 나오셔서 경제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현직 선생님이시고 또 경제교육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김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몇 학년 맡으셨어요? 네, 올해는 또 5학년을 맡게 됐습니다. 네, 5학년 아이들 네. 경제 개념은 어떤가요? 정말 편차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저는 게임 현질하는 아이, 삼성 주식 사는 아이라는 책을 발간한 저자로서 그 당시에도 너무나 아이들의 편차가 크다라는 게 네. 걱정이 됐었는데요. 네. 아직도 좀 여전하더라고요. 교실에서 아이들의 어떤 말을 딱 듣는 순간 헉 할 때 있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저는 뭐 게임 현질로 한 10만 원 했어요. 네. 네, 아빠가 게임 현질로 뭐 한 10만 원 선물로 주셨어요. 또는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 뭐 그냥 먹고 싶으면 사는 거죠. 맞아요. 네, 뭐 굳이 뭐 돈을 모아야 돼요. 용돈 그거 왜 받아요? 이런 아이들이 저는 한번 볼 때마다 헉 하고는 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헉하는 사례들 소개해주러 나오셨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네. 이야기들의 많은 사례들이 우리 아이들이 볼만한 좋은 경제 관련 책, 용돈 많는 부자들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서 네.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로 소개되어 있죠. 네, 좋더라고요. 책이. 네. 자, 이 책에 관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그리고 또 교실에서 보신 사례들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개념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말을 할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주고 어떤 말로 잘 설명해주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글쎄 사실은 제 고민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은 이제 갖고 싶은 백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갖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당장 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시선이 가요. 엊그제도 근처를 지나다가 그 매장을 이렇게 보고는 들어갈까 말까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보면서 만족지연이라고 하는 네. 개념을 봤어요. 만족지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고 또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부딪힐 수 있는 거죠? 만족지연은요, 그냥 네. 말씀 그대로 지금 당장 즐거운 거, 지금 갖고 싶은 거를 네. 미래를 위해서 좀 늦추는 걸 만족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마시멜로의 실험도 했었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줄 아는 그런 참을성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저 못 참겠어요. 네.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은 네. 더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이들의 학습하고 연관을 짓는다면 내일 당장 시험이고 지금 게임을 하고 싶은데 네. 내일 성적을 위해서 참는 행위도 만족지연입니다. 나중에 시험 점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걸 참는 거잖아요. 네. 경제적인 거랑 연관을 짓는다면 지금 당장 소비하고 싶은데 그걸 참아내는 거, 네. 이것도 만족지연이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사실 아이들이 무계획적이고 네. 그리고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만족지연은 아이들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나 이거 갖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어느 순간 나타나는 친구가 있어요. 난 이미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아이템애들 그런 제일 거 있나요? 많은 건 뭐 닌텐도라든지, 네. 닌텐도에서도 게임 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거 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 저자님도 아이가 이제 닌텐도를 사달라고 했던 게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 보면 네. 스마트폰 기종 가지고도 굉장히 많죠.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네. 사실 저희 반 학생 한 명이 이제 준비물로 리코더를 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계속 사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업은 당장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네 집이 좀 어려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 되면 이제 제가 사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저보다도 훨씬 좋은 최신 기종의 네.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의아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님께서 차도 정말 저보다도 훨씬 좋으신 차를 발견하셨군요. 네. 하니까 좀 혼자 이게 많이 갭이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가 있으면 일단 사고 그렇죠. 보는 약간 네. 그런 소비 풍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들이 만족 지연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네. 아이들한테 모아가는 재미를 알고 결핍을 알아야 아이가 그걸 채워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주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네.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되죠. 맞아요. 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용돈 받는 부자들의 5장에 보면 저축과 투자라는 네. 개념에서 이제 만족지연이라는 그 개념과 연결해서 맞습니다.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저축이나 투자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뭔가를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지금 손에 잡히는 건 없다라는 네. 건데 아이들은 지금 돈을 냈으면 지금 뭔가 봐줘야 되고 지금 돈이 있으면 그걸 당장 어떤 갖고 싶은 걸로 바꿔야 된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부터 약간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당장 아이한테 사주지 않겠다, 아이의 용돈을 모아서 쓰겠다, 이걸 계속 이제 지도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큰아이가 약간 생명공학, 생명과학 쪽을 하고 싶다라고 여자아이인데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딸이 몇 이제 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올라갔어요. 네네. 네. 이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정말 좋은 현미경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음. 그러면 사주고 싶죠. 너무 사주고 싶죠. 네, 사주고 싶죠. 아니, 뭐 생명과학자 되겠다는데. 네.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직업, 자기가 미래를 위한 거는 사주고 싶은데 네.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이게 필요한가? 아. 정말 원하나? 진짜 갖고 싶나를 좀 보는 거죠. 보고 나서도 정말 갖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아이가 이제 차곡차곡 모았던 네. 용돈이랑 그리고 생일 선물에 빌어간 비용 그리고 이제 제가 보태서 현미경을 샀거든요. 네. 세상 없는 보물이에요, 지금은. 이 만족지연이라는 개념 우리 어머님들도 꼭 한번 생각해 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요즘 초등, 뭐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가릴 것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유행, 트렌드, 힙한 거, 네. 핫한 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고 거기에 휩쓸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이거 사줘. 왜? 유행이니까. 그리고 애들 다 갖고 있어. 있으니까. 애들 다 입고 있어. 네. 이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요구하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요? 만약에 아이가 무조건 사달라라고 네. 떼를 쓰기 시작하면요. 사실 부모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네. 이게 또래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아, 또래가 네. 가지고 있으면 음. 그걸 꼭 해야지만 되는. 네. 내가 그걸 가지지 못하거나 못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네. 나만 동떨어진 그런 기분 때문에 네. 다른 애들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만 안 돼요? 네. 사실 이거 대표적인 게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뭐 100만 원짜리 패딩 막 이런 거잖아요. 롱패딩. 네. 그쵸. 네. 사실 저희도 갖기 힘든 그런 100만 원짜리 네. 패딩 아이들이 친구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달라고 했던 거 많았던 걸로. 그렇게 해서 많이 샀는데 유행이 가버려서 어머님들이 다 올겨울에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또래 압력에서 아이들이 버텨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아이들이 무작정 얘기하면 당황하기 쉬우신데요. 네. 첫 번째는요. 네. 떼를 쓰는 모습을 잘 돌이켜보시면 어렸을 때 아이 마트 데려갔을 때 아이가 무조건 가지고 싶어요 라고 떼를 썼던 그 모습하고 혹시 오버랩 되진 않나?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부터 경제교육이 진행이 됐다면 커서는 좀 덜 힘든 게 사실이에요. 네. 자기가 참을 줄 알고 네. 만족 지연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갖게 됐을 때 그 즐거움을 안다면 그렇게 떼를 쓰는 모습은 사실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대로 경제 교육 못 시켰거든요. 저만 해도. 지금이라도 하셔야 솔직히 아이가 더 커서 그러면요. 금액대가 더 올라갑니다. 더 커서 더 비싼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사달라. 네, 뭐 그러고. 차도 있을 테고 집도 그러네. 있을 테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네. 집 사달라고 징징거리나? 그럼요. 친구가 여기 동네 산다고 보태달라고 하는 거 봤어요.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뒤처진다, 동떨어진다, 이거 싫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한테 사주시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저도 슬프지만 네. 분수에 맞는 삶 맞다고 생각합니다. 뼈 맞았다. 네. 광고 너무 많이 보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네. 광고를 보면 꼭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요새는 뭐 하다못해 이제 영어 영상 같은 거 보려고 유튜브만 켜도 일단 네. 광고가 붙어서 나오니까 광고가 정말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사실은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하면 10,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광고를 없앨 수 있잖아요. 광고를 저는 안- 차라리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00원이 안 되는데 네.
그걸로 많은 물건들을 차단할 수 있다. 네, 광고들. 아예 못 보게 하는 거죠. 괜히 인스타 하다 보면 갖고 그죠? 싶죠. 내가 못 가진 게 자꾸 보이잖아. 네. 운수라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쵸. 예, 네. 근데 알아야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리 집의 경제 상황, 처지라고 하죠. 네. 그게 좋든 나쁘든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에 안 끝나기 네. 때문에 계속 이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요, 아는 분이 네. 어떻게든 그렇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진짜 빚을 하셔서 네. 이제 학군제도 하시고 아예 학원도 보내시고 막 그렇게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네. 남들 보이는 것처럼 막 네. 아이인데도 필라테스 교육도 시키시고 막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을 다 시키셨는데요. 네. 아이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조금 지나잖아요. 우리 집에 빚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이의 그런 마음가짐과 출발선이 너무 달라져요. 20살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집은 다 빚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이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 빚이 누구 때문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왜 우리 집은 빚이 있어? 내가 그렇게 가르쳐달라고 한 적 없었는데 그쵸. 막 이러면서 엄마 마음을 후벼 판다고 슬프죠. 하는데 네. 그럼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빚을 청산하는가 또. 최소한 빚을 적게. 네. 서둘러야겠네요. 네. 네. 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네. 애들이 경제 개념이 없어서 진짜 철없게 말하는 어떤 그런 멘트들을 딱 만났을 때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좀 성숙하게 그리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고 싶다. 네. 팁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얘기 들어보신 분 우리 어머님들 손 좀 들어주세요. 뭐 사달라고 해서 안 돼. 저건 너무 비싼 거야. 돈이 부족해. 돈이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돈 없으면 카드로 사면 되지. 그쵸. 네.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 카드 엄청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경험했죠. 그쵸? 네. 애들 다 그러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되게 깜짝 놀라서 아이 앞에서 일부러 현금을 썼었어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카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네. 네. 솔직히 캐시백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큰 돈을 나눠 쓸 수 있고 그리고 잘 관리하면 신용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네. 아이가 그런 모습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냥 아이의 눈앞에서 현금을 썼거든요. 일부러?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어리다면 그렇게 추천을 먼저 드려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네. 그리고 나서도 아이들이 이제 경제 개념이 좀 적은 상태로 그냥 카드 하면 되잖아, 엄마. 네, 네. 나는 이걸 정말 갖고 싶은데 그럼 나눠서 사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거잖아요, 아이가.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 순간부터 내가 차용자가 된다는 거. 네, 차용은 돈을 빌린다는 게 차용이잖아요. 네. 빚이 생겼다. 네, 이 돈을 잠깐 빌려 쓰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네. 갚아야 되는 거라는 걸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카드 쓰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카드 청구서를 아이들한테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그쵸. 아이들은 그런 거 없이 청구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물 안에 물 꺼내 쓰듯이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이구나. 맞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청구서도 보여주시고 얼만큼 모였기 때문에 이 정도 됐다라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신용카드에 한계를 거두시는 거예요. 한도를 두라. 네. 이거 우리 집에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는 한 달에 50만 원, 뭐 100만 원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봐봐. 벌써 우리 한도 초과야. 이것도 방법이 되는 한도 것 초과. 같아요. 한도 초과라는 개념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 카드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쓸 수 없어.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신용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제 그 순간부터 신용이 떨어지고 돈을 갚아야 된다는 독촉 전화와 함께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또 나한테 이자로 돌아온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 주식으로 열풍이잖아요. 네. 사실 아이들이 무슨 얘기하면 저도 주식 살래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러면 그 돈 빼가지고 그냥 주식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요 주식 사서 10% 수익률 얻기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카드는요, 한 달 연체되면요, 20%에 육박하게 연체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럼 이것만 관리 잘 해도 사실은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주식을 산 것과 같은 효과인 네, 거네요. 그쵸. 그리고 그 독촉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리미리 관리하는 거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체크카드 쓰는 집은 어떻게 네. 설명해야 될까요? 바로바로 잔액 보여주실 수 있으면 쓰는 순간 다시 보여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 중에 정말 그 관리 잘 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네네. 신용카드 안 만드시더라고요.
체크카드도요? 온리 체크카드. 아, 체크만 쓰신다. 네. 그리고 아이한테 그거 철저히 가르치셨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때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우리 집에 빚 없어서 고마워. 진짜요? 네, 남자아이인데도.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이제 힘들어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음. 친구들도 학원비 때문에 부모님이 빚지시고 대출금 안느라 계속 빚지시는 걸 아이들이 그 나이 때라면 알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좀 관리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아이가 무작정 그냥 신용카드로 사주세요. 네.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고등학생들의 그 빚에 관한 이야기는 놀랍네요. 네. 이제 대학교 가면서부터 네. 학자금 대출 받은 아이들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맞아요. 네. 대학교 가면 완전히 또 달라지잖아요. 빚이 네. 있는 상태와 없는 아이들 그쵸. 이런 모습들이. 카드 문제 해결했습니다. 카드 혜택 너무 네. 많아도 네. 잘 관리하시는 게 네.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4장 이상 쓰면 안 된대요. 아. 그거 관리 잘 해주시고요. 네. 이거 우리 어머님들부터 약간 돌아봐야 되는 어떤 그쵸. 경제 개념이고 내가 경제적으로 개념 있게 살아야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이거 역시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5년, 10년 전부터 우리 초등학생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에 굉장히 흔하게 네. 나오는 멘트인데 장래희망이 뭐예요? 유튜버요. 왜요? 돈 많이 버니까. 뭐 되고 싶니? 의사요. 왜? 돈 많이 버니까.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막 물질주의 막 하면서 네, 이제 네. 우리 애들 어쩌려고 그 순수했던 애들 막 이러면서 걱정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 되고 싶은 아이들 정말 많고요. 네. 그리고 막 찍어서 올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유튜버와 너와의 차이는 무엇일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얘기하는데요. 사실 컨텐츠가 없으면 유튜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하시지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유튜브가 운영이 되는 건데 아이들은 그런 뒷모습은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차라리 현장에서는 그런 목표가 있는 아이면 고마운 것 같아요. 아, 그렇게라도 네. 돈 때문에라도 꿈을 가진 아이는 괜찮다. 네,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거나 변호사가 되고 싶거나 그건 이 아이가 돈을 벌어서 뭔가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막연하게 이런 친구들 있어요. 저는 꿈이 없는데요. 네. 그냥 맞아요. 부모님께서 건물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라고 하는 얘기를 초등학교에 합니다. 아, 엄마가 건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가요? 네. 아, 엄마가 돈 많이 버셔서 네. 건물 하나 주시면 저 세받고 아, 싶어요라는 얘기를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해요, 애들이. 제 맘이랑 똑같네요. 아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만이 이 아이의 꿈은 아닐 거예요. 네. 좋아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연결 짓는 거를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그쪽으로 책을 쓰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강의하는 거 이런 식으로도 방법이 있다. 무조건 이 직업에서 연봉이 적다고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아이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어른으로서 걱정이 되는 한편 나라고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런 네. 은연중에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막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강요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아마 분명히 돈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봤다거나 아 우리 부모님께서 돈이 있으셨다면 여유 있게 우리랑 놀러도 가셨을 텐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랑 놀러도 못 가시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네. 아이들이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이면에는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한 경험을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에 대해서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그냥 돈이 많이 해결되는 친구들은요 금방 실증 느끼고 무료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또 다른 자극을 찾고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어릴 때 부모님이 함께 많이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네가 얼마나 축복받고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다 라는 걸 계속 지도해 주셔야 아이가 참 감사함을 느끼면서 맞아요. 현재에서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부모님과 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어떤 경제와 관련된 경험을 했고 대화를 네. 나누고 어떤 책을 봤냐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현명한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되게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막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막 네. 중고 제품, 중고 거래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경험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 아이들한테 추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 아는 분도 아이가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되게 사고팔고를 잘해요. 그때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공부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머릿속에 있는 산업공상 아이가 상으로 발달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상인이 될까봐.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거상이 됐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상인 중에 거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할 경험을 준다는 거는요. 밀어주세요. 당근마켓 이용해서 아이가 자기가 안 쓰는 물건 파는 거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라서 알뜰장터를 경험할 곳이 없잖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그쵸? 네. 막 물물 교환하고 벼룩시장. 네. 공원 같은 데 가서 막 직접 했었는데 네. 그런 걸 경험할 곳이 없지만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돈에 관한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고 네. 똑같은 돈을 벌어도 훨씬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여유롭게 살 수 있다. 뒷받침이 되는 게 바로 그 돈에 관한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왜 이렇게 디테일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출간된 어린이 경제 도서들이 학원 그만 가고 뭐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당장 실천에 옮기기에는 조금 멈칫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뤘다면 여기 보시면 놀랄 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일상생활에서 물자를 아끼고 중고 제품을 활용하고 그리고 돈을 제대로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글책인데요. 저학년, 중학년, 네 그리고 고학년들까지도 다 읽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에 증정 이벤트를 드리려고 해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초등 친구들이 정말 재미있게 유용하게 볼 만한 책이라서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선생님 경제교육 전문가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머님들이 그리고 또 아이들이 경제에 관한 어떤 질문들, 상담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들으시면서 이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원칙은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우리 어머님들께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네. 부모님이 아셔야 네. 됩니다. 지금 이 교육방송을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계속 공부하시고 아시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시도들이 모이면 그게 결국 쌓이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너무 경제에 문외하냐 몰라 라고 그쪽에 닫아버리지만 않으시면요. 네. 조금씩 쌓인 지식들이 분명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네. 될 거라서 너무 남들과 비교하면서 제가 스스로 자신의 자존감을 깎지 마시고요. 지금 다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도 아이랑 같이 보시면서 네. 대화를 나눌 만한 경제적인 개념이나 소재들이 정말 그쵸. 풍부하게 재미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읽겠다고 한다면 엄마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또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